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여러분, 벚꽃 구경은 잘 하고 오셨는지요? 저도 지난 주말 짬을 내서 가족들과 벚꽃 놀이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딱 이맘때만 볼 수 있기에 설레이면서 아쉬운 마음도 함께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 축구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모처럼 대승으로 많이 설레셨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크하지 않고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가 준비한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오늘도 함께해 주신 크루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건호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영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 예전 백반기행이라는 그 컨텐츠, 그 청주편이었죠. 함께 해주셨던 최강윤님께서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그 저희 영상 보시면은 그 안경 쓰시고 그 수염 없는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 전력을 전문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셨고 또 저는 옆에서 해설 듣는 것처럼 축구를 봤거든요. 그 건어스님과 강윤님은 또 초면이시죠? 아, 예, 초면이죠. 제 주변에 아스날 팬이 없거든요. 그런데 강윤님이 아스날 팬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예, 저랑 네네. DM 하실 때마다 내적 예. 예, 친분이 가득하시다고 친밀감. 해주셨는데, 뭐 일단 군어면은 배프 먹고 시작합니다. 예. 네,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우스님 맨땅에서 골대 맞힐 때부터 봤던 사람이라 아, 정말 이거는 오래된 구독자. 네네. 그래서 시죠. 예. 뭐 그것부터 봐서 당연히 내적 친밀감은 상당하고 거기다가 저도 이제 군어고 그래서 아이디부터 건우스님이시잖아요. 워낙 네, 제가 그렇죠. 예. 뭐 굳이 경중을 따지진 않지만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꼴다방 크루 멤버라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또 열혈 군어시죠? 아스날 팬이시고 여기 브라이언 들어왔으면은 군어 둘, 아스날 팬 2명 대 리버풀 팬 2명 이렇게 대결이 형성됐는데 제가 혼자 리버풀 팬이어서 좀 쫄립니다. 지금 뭐 EPL 우승 경쟁 한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리버풀이 우승해야죠. 아, 제가 과거에 세컨팀이 리버풀이었거든요. 그 지미스 네네.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축구 보러 갔을 때 그 리버풀 하얀색 반팔 티셔츠 입고 있는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기억납니다. 리버풀을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앙리담으로 좋아했던 게 제라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저 지미스 저 인간 때문에 리버풀을 싫어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클롭 감독이 올해 또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리버풀에서 그 유로파 리그 우승만 못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꼭 유로파 리그 들으셔서 더블로 벌써 지금 석 달 하나 들으셨잖아요. 더블로 시즌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 뭐 리버풀 뭐 아스날 뭐 잘하고 있어서 망정인데 지금 수원이 2부에서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EPL 뭐 눈에 좀 잘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쯤 2부에서 닭 1위 이거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살짝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충북 청주 FC와 전남 드래곤즈와의 2연전을 좀 함께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7일 열렸던 충북 청주 FC와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경기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어스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지병이 좀 있어요. 그 혈압을 재면 그 이완기 혈압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그게 네. 되게 낮아가지고 뭐 빈혈이나 현기증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저혈압 있어요? 예. 제가 청주전을 보고 지병이 나왔습니다. 어허. 예, 보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빈혈이나 현기증 이런 게 없어졌어요. 저혈압을 고치는 수원 축구. 질병마저 고쳐주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였고 이번엔 저와 같이 직관하셨던 강윤님께서 충북 청주 FC전 어떻게 보셨는지. 네, 다행이라면 우리뿐 아니라 청주도 좋지 않은 경기력이어가지고 그렇죠. 마카의 치열한 대결이었고요. 그 마카 불행이라면 청주가 최다관중이 온 경기치고는 너무 졸전이어서
우리 충북 맞아요. 도민과 청주 시민들께 보여드리기 좀 부끄러운 경기였습니다. 근데 뭐 네, 어쨌든 양 팀 모두 경기력이 나빴지만 우리 선수들의 체급 차이 또 막판의 집중력 음. 차이로 겨우 이긴 경기, 그냥 이겨서 다행인 경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마치 제 3자 팬이 보셨을 때는 정말 노잼 경기였을 거거든요. 아, 이제 K리그가 인기가 많잖아요. 예. 한창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 그분들이 정말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K리그가 재미없다 하는 게 진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원 삼성 팬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워낙 대단하다 하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 구경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관중분들 중에. 음, 네, 그분들은 그냥 아유 뭐 응원 구경하기에 뭐 티켓 값이 한 10,000원 정도 한다 치면 10,000원 너무 과투자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살짝 좀 우려됩니다. 네. 그래도 그런 노잼 경기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갖고 와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유님께서 사전 분석을 좀 잘해 주셨었는데, 상대 수비 재공권이 약하고, 세컨볼이나 역습을 조심하라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공략했다고 보시나요, 강유님? 우선 그 세컨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장원진이나 이런 선수들이 중거리 슛이 좋기 때문에 세컨볼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었는데 그 청주의 몇 안 되는 공격 기회 중에서 튀어나온 세컨볼을 우리가 좀 제어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험했는데 다행히도 청주의 슛 정확도가 아쉬워서 다행이었고요. 또 상대의 제공권에 대해서는 뮬리치나 우리 김현 같은 장신 선수들이 있는데도 높이를 활용하기보다는 끝끝내 발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공권이 약하다는 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뮬리치가 먼저 선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네. 밀리치 선수는 제공권이 약하기로 뭐 정평이 나 있는 선수고요. 그 라마단 기간으로 인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2부에서조차 통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니까 아, 선발은 좀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힘들겠다. 생각을 예, 많이 했고요. 아이고 그 키를 활용을 안 하시는지 그럴 거면 저한테 10cm만 줬으면 좋겠네요. 나는 5cm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안 보고. 뮬리치가 알려져 있는 선수였잖아요. 우리 팀이 오기 전서부터 워낙 그 공중볼은 약하다는 걸.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팀에 온 직후에 비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헤딩 경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하지만 그 갖고 있는 피지컬에 비하면 높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나 아쉽고 뭐 대신 이제 공을 소유하거나 슛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좋으니까 앞으로 이제 네네. 높이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김현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김현 선수가 먼저 나올 줄 알았었는데 뮬리치 선수가 나와서 헤더 싸움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공이 이렇게 떠서 5대5 상황에서 공중볼을 뜬 거야. 근데 이제 키가 더 큰데도 공중 떠서 몸싸움에서 물려갖고 그냥 점프만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제 본인도 노력하고 있는 건 보여요, 분명. 그래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하자면 염기훈 네, 감독이 판단하기에 네. 교체 투입을 했을 때 뮬리치보다 김현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 템포를 따라가는 능력이나 이런 게 김현이 훨씬 나아서 뭐 교체 전술을 쓴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선발로는 밀리치를 쓰고 교체 카드로 김현을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두 선수 모두 서로 자극받아서 한 골씩 경기당 두 선수가 한 골씩만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청주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의외로 좋았다라고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고 전술이나 전력을 감안했을 때 좀 우리 공격이 심플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유님 요 부분 계속 경기 중에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저번에 저희가 지난 청주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을 했지만 그 초반에 밀리치 선수를 향한 다이렉트한 패스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잘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걸 지속하지 않고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네. 청주전 경기장의 잔디가 말씀하신 대로 매우 나쁜데도 불구하고 패스 플레이를 자꾸 시도를 하니까 이게 네네. 우리가 스스로 힘든 경기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왜 쉬운 길을 가고 어렵게 돌아가는가?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보니까 공이 빠르게 흐르다가 막
잔디 안 좋은 부분에서는 막 속도가 멈추고 그런 거 보니까는 패스 플레이 하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 또 굳이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서 좀 답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청주 영상을 보다 보니까 수원 장비팀이 경기 3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잔디 상태를 체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 팀 쪽에서는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미리부터 와서 이런 거를 체크할 정도로 이런 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네네. 그렇게 다 파악을 해놓고도 그 잔디에서 패스 플레이를 시도했던 이유가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한 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 좀 안타까운 좀 소식이 있었죠. 한호강 선수도 부상으로 아웃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장기화될 것 같더라고요. 부상이 좀 심각해서. 그래서 센터백 뎁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박대원 선수도 이번 달 말까지 뛰고 또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 센터백이 굉장히 뎁스가 얇아지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청주전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 귀신같이 이 주댕이가 항상 문제죠. 그래 너가 이제 문제인데. 네. 말하자마자 예,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외국인 그 커터 한 명이 남잖아요. 그래서 예. 외국인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어쨌든 지금 쓸만한 센터백이 조윤성, 백동규 두 선수만 남았거든요. 민상기 선수도 있죠. 예. 예, 그 뭐 양상민 코치가 현역 복귀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둘 중 하나라도 쓰러지는 날에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전문 센터백이 조윤성, 백동규, 민상기 선수 정도가 다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갓 올라온 신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여름 이적 시장에 그 집중 타겟은 그 센터백으로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김상준 선수나 이종성 선수도 센터백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시도한 경기도 아마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예. 이게 수비가 전체적으로 뭐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계속 상대 역습에 계속 두들겨 맞는 경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미드필더를 임시로 내리는 방법이 오히려 더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 이 부분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카즈키와 툰가라가 이제 같이 나왔는데 카즈키를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삼선 깊숙이 내려서 플레이를 했고 유재호와 툰가라를 투미들식으로 전진을 시켰거든요. 이건 좀 재밌게 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패스가 좋은 카즈키가 빌드업에 관여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래서 편하게 네, 볼을 견제를 덜 받으면서 받기 위해서. 네네 예. 앞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근데 이게 청주가 라인을 내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라인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카즈키 선수도 평소 공을 받아야 될 위치보다 한 칸 올라가다 보니까 여전히 조윤성 선수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중에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은 막 그 조윤성 선수가 공을 전방으로 안 때린다고 막 욕설을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조윤성 선수만의 탓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윤성 선수는 어떤 부여받은 롤이 있으니까 계속 소유를 하고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조윤성 선수를 중심으로 빌드업하는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건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퉁가라와 카즈키가 같이 나왔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남전에서는 퉁가라 선수를 먼저 쓰고 카즈키를 후반에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 경기에. 퉁가라와 카즈키가 공존이 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어떤지 두 분 다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툰가라 선수가 공격형 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볼 소유하는 능력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돌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쓴다고 하면 차라리 툰가라 선수를 윙으로 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카즈키 선수는 어쨌든 전방에서 공간이 났을 때 공격수에게 뿌려주는 패스가 좋다 보니까 한 명이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명이 다 풀타임으로 뛰게 됐을 경우에는 후방에서의 미들진 구성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은 교체로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호흡이 잘 맞아서 둘 다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강현님은 공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두 선수 모두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이제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막상 퉁가라 선수는 직접 공을 좀 소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성향의 공격형 미드필더였고 또 카즈키는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서 약간 키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의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저는 공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경기들에서는 두 선수가 같이 뛰면서 퉁가라 선수가 공을 끌고 다니면서 뭐 만들어지는 공간에 카즈키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식으로 공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대신 이제 수비적인 부담이 있는 경기에서는 아마 공존이 좀 어렵지 않을까, 안정적인 미드필더를 한 명씩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좋은 좀 대안과 그런 위치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멋진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경기 한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청주전까지만 한정에서 보면 공격, 수비 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언급해드렸듯이 선수단 체급발로 버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데 최은경 감독님이 상대팀이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다음에 붙으면 자신 있다. 그래서 한 번씩 1로빈 붙고 나면은 더욱더 우리가 간파당할 텐데 이렇게 플랜 A로 유지하는 게 괜찮을까? 연기훈 감독님 보면 더욱더 세밀하게 빌드업 추구하겠다라고 이 청주전 끝나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염기훈 감독님의 하고자 하는 축구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전남전까지 치른 이후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말하기가 그쵸?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전남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형태를 시도했고 그것이 잘 적응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또 뭐 파괴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파괴하는 팀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하는 방법을 그 이후에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건호스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이제 다음에 붙게 되면 빅버드에서 붙게 되잖아요. 네. 최윤겸 감독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음흠, B 하기 전까지. 음흠, 예, 음흠.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이죠. 타이슨 아니었나요? 타이슨이죠. 죄송합니다. 네. 타이슨이죠. 그렇게 예. 만들어버린 데는 타이슨이 좀 능한 선수였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 빅보드에서 저희가 말 타이슨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꾸역슨이 또 한 번 나왔는데 진짜 90분 내내 죽쓰다가 추가 시간에 천금 같은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허탈하게 집에 올 뻔했는데 다행이었고 특히 이제 강효님께서는 청주 사시는데 응원하는 팀이 이제 내가 사는 곳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소감이 좀 궁금했어요. 그 심정. 일단은 옛날에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청주에 축구팀이 생기고 그 팀이 잘 돼서 그쵸. K리그 1에 올라간다면 수원 삼성이 우리 도시에 원정 올 수도 있겠다. 다 이루어졌는데 리그가 좀 다른 게 되게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몸이 아주 편했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고요. 가장 불편했던 건 우리 훌륭한 그랑블루 동료 지지자들이 이 낙후된 청주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해야 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저희 말이 전달되진 않겠지만 도지사님과 충북도지사님과 청주시장님이 혹시나 듣게 되신다면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좋았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꼴다운 크루분들도 오시고 우리 팬들이 와가지고 손님 맞이하는 기분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아,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래도 그 청주 구단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화장실도 늘려주시고, 예, 저희 원정 팬들 많이 들어오시게끔 섹터도 더 열어주시고, 그렇게 친절함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고, 또 좋아지겠죠. 한번 이렇게 대규모 팬들이 올 수도 있겠구나를 경험하셨으니까 구단에서도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또 리그 2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예, 또 묘미가 있어서 예, 그 나름대로 또 낭만을 잘 즐기다가 원정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충북 청주와의 경기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중 경기였습니다. 4월 10일 빅버드에서 열렸던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얼마만입니까 이게? 우리 홈에서 5골을 퍼부었습니다. 이 경기 신나게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또 저랑 같이 직관하셨던 강윤님 짤막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행복했고, 네네, 이 맞습니다. 대승이라는 게 단지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선수단, 스태프, 구단, 팬 모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경기 끝나고 전남 팬분 만나러 이렇게 이동하는데 지나치면서 마주하는 우리 팬분들 얼굴이 다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는 게 계시는 거.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민님과도 경기 보면서 얘기했는데 좀 나눠서 좀 넣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다른 경기에서 그쵸, 그쵸. 어떡하려고 그러나라는 걱정이 아주 잠깐 들었지만 우리 선수들이 또 해주겠죠. 이게 아시겠지만 수원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다음 경기에 귀신같이 막 무득점하고 막 못하고 이런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강윤님이랑 막 한 세 번째 골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그만 놓고 지금 넣을 거 다음 경기에 좀 나눠서 넣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그만큼 뭐 자체적으로도 좀 믿기지 않았던 대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어스님은 아쉽게 경기장을 이제 못 오시고 이제 집에서 보셨을 텐데 소감도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은영 선생님의 우리 수원이 달라졌어요. 오은영 선생님 그거 해갖고 예, 예, 예. 우리 숫주기가 달라졌죠. 저기 금쪽이가 수원이거든요, 선수. 예, 그렇죠. 네, 이렇게 3일 만에 정말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와서 왔는데 인상 깊었던 게 공격 조합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공격 3인방이 이제 뮬리치는 그대로 나오고 김주찬, 손소경 이렇게 세 선수로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요 공격 조합에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주말 경기를 대비한 로테이션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요. 후반전까지 전체를 보니까 이게 로테이션보다는 뭔가 우리 선수들의 손석영, 김주찬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전술이 뒷받침됐다고 봤고, 초반에 김주찬 선수랑 손석영 선수가 폼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김주찬 선수도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를 많이 보여줬었고, 손석영 선수도 뭐 경기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폼을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공격 조합 강유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조합도 조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술적인 지시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전남전의 경우에는 저는 그걸 어떤 걸 느꼈냐면 게임 플랜을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지시해주지 않았나. 뮬리치에게 너는 전반만 뛸 거다, 김현에게는 너는 후반만 뛸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뮬리치가 뭐 평소와 다르게 스프린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직접 몰고 골대로 돌격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이 끝나면 선수들이 몸을 푸는데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된 거다. 후반에는 김현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계획이 된 거여서 우리 구단 공홈 영상에도 봤지만 멋진 얘기를 또 김현 선수가 해주잖아요. 그것도 그쵸. 어쨌든 김현 선수가 투입된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손석영 선수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골을 넣고 딱 컨디션이 올라갈 타이밍에 갑자기 전진우 선수랑 교체를 하는데 전혀 아쉬운 그 경향이 없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손석영 선수에게는 약속돼 있었다. 이만큼이 약속돼 있고 전진우 선수에게도 이렇게 이 타이밍에 뛰어 들어갈 거다라는 게 미리 계획돼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경기 플랜에 맞춰서 그 교체를 진행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모습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로테이션 차원보다도 게임 플랜에 의한 또 준비된 전술에 의한 선수 조합, 약속된 조합이었다라고 보셨습니다. 저는 이 선수 좀 얘기하고 싶은데 퉁가라 선수 활약 어떠십니까? 첫 골이 자책골로 인정되긴 했지만 이 첫 골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퉁가라 선수에 대해서 칭찬 좀 해보세요. 경기 중에 지미스님이 퉁가라를 박지성 선수랑 막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돌적인 게 좋다고. 네네네. 근데 진짜 맨유 초창기. 예. 네, 아인토벤 시절이나 맨유 이적 초반처럼 그쵸, 예, 예. 박지성 선수가 무릎을 다치기 전과 같은 그런 저돌적인 퍼포먼스가 퉁가라 선수한테도 조금 보였다고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 그리고 선수가 폼이 점점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선수는 자기가 공을 갖고 있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 선수는 자기가 공 받는 것도 즐기고 그 공을 계속 소유하는 걸 굉장히 즐겨서 하는 걸 보니까 자신감이 좀 올라오고 있구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커너스님도 어떻게 보셨나요? 제시 후. 아, 예, 뭐 세 글자면 끝난다고 봅니다. 예. 저기 북쪽에 계신 예, 피부는 예. 사나이. 저희 명단 제외되셨는데 뭐 잘 극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시 후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시 링가드 선수 부럽지 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언급드렸다시피 퉁가라 선수가 이렇게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볼을 지키면서 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거든요.
한 번 막 드리블 치는데도 막 두세 명 달고 치는 거 보면서 아, 이 선수 성공할 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좀 끝까지 활약상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퉁가라 선수가 분명히 이번 시즌 내에 페널티킥을 몇 번을 받아낼 거라고 봐요. 그 저돌적으로 아, 돌파를 맞아요. 하기 예,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 약간 이제 집중력 떨어진 수비 상대로 분명히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뮬리치가 나오면 뮬 이렇게 응원하고 퉁가라 나오면 툰 이렇게 응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워낙에 그 청주전 좀 전술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플랜 A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술 수정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점유하겠다는 축구와 또 이에 따른 변형 스리백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건너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했었었고요. 이제 네. 매번 변형 스리백이 하프라인 인근에 머물다가 중앙에서 공 뺏겨가지고 애매하게 공간 내줘서 맨날 역습 맞고 이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시영 선수나 박대원 선수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도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또 특히나 이시영 선수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 하면서 또 골까지 만들어냈었고요. 만들었죠. 예. 두 번째는 미들이랑 수비 간격이 넓다고 항상 지적했는데 그게 음. 상당히 좁아졌었어요. 네네. 저는 이게 지난 그 춘천 시민 축구단 그 경기와도 좀 느꼈었는데 백동규 선수가 이 라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공을 몰고 직접 올라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상대 공격수가 공을 잡았을 때 편하게 뒤로 주거나 돌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밀착 마크를 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이제 완벽하게 차단을 했던 그쵸. 예, 그런 게 되게 좋았었고 이제 백동규 선수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백동규 선수한테 기대했던 그 모습을 이번 경기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현님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이번 경기는 완벽하게 포백을 사용했던 경기였고요. 쓰리백과 달리 이 조윤성 선수가 빌드업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인지 플레이가 좀 편해 보였습니다. 그 비록 실점의 빌미가 되긴 했었지만 빌드업 축구를 시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게 건우스님이 말해주셨던 패스미스였는데 포백을 쓰고 빌드업을 센터백이 굳이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니까 패스미스 자체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역습이 또 맞을 확률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라인을 많이 올려도 그닥 불안하지 않은 경기 그런 경기를 치러서 그게 아주 좋았고 또 포백을 쓰다 보니까 우리 오른쪽에서 이제 이시영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다 보니까 상대 주 공격 루트가 우리의 오른쪽에 발디비아. 예, 네. 발비비아 선수가 만들어내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시영 선수와 그 김주찬 선수의 공격 가담으로 인해서 상쇄시켜버린 점이 있어서 그게 또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게 양 사이드의 그 풀백들이 전진해서 공격 가담을 해주니까 저희가 그간 왜 공격이 중앙에 너무 밀집돼 있어서 좁아 터진 지역에 볼이 안 도는 게 이게 너무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상대 수비수들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 범위, 선택 범위도 굉장히 넓혀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조윤성 선수가 사실상 그런 초기 빌드업의 좀 시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의 견제, 적극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조윤성 선수를 좀 압박을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아쉽지만 그 실점도 나왔거든요. 그 하프타임 때 그 감독님이 라커룸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조윤성 선수한테 네네. 이겨내야 된다. 예, 이런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동규 선수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조윤선 선수한테 빌드업이 이제 몰리지 않으면서 그런 부담감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이제 수비에서 김상준 선수나 유재호 선수한테 주면서 다이렉트로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종종 나왔었거든요. 네, 많이 나왔어요. 예. 예, 미들이 올라가서 이제 센터백인 조윤서 선수가 뭔가 측면이나 공격수까지 찔러주는 게 아니라 미들을 거쳐서 갔었기 때문에 지난번과 다르게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이번 후반전의 모습을 잘 곱씹어서 준비한다면 뭐 충분히 대처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주찬 선수도 되게 좋은 활약을 했고 김현도 그렇고
폼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김주찬 선수의 위치도 작년처럼 골을 넣기 위한 위치로 좀 이동이 된 것 같은데 그 점이 김주찬 선수가 폼이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좀 활약이 좋았던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이 선수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킹현, 가현. 더 킹입니다. 미쳤습니다. 김현 선수가 이번 라커룸 영상 공개된 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강유님 소개 좀 해주시죠. 라커룸 전반전이 끝나고 1대1로 비긴 상황에서 라커룸 대화에 대해 영상이 나왔는데 김현 선수가 니들은 우승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식으로 선수들을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승하려고 왔던 팀이야. 맞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김현 선수가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의 심장까지도 다시 뛰게 해준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승부욕이 없어 보여. 우리 우승하려는 팀 아니야? 이거에 정말 이게 정말 진짜 저는 감동했어요. 이런 선수가 있구나. 아직도 수원에 있구나. 게다가 김현 선수는 그 구단 그 인터뷰 같은 거 막 보면은 종종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뭐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증명해야지 선수죠.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정말 프로답다. 프로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강윤님이 킹현의 마킹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하필이면 한 날에 또 터졌어요. 두 골이나. 맞습니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게 원래 그 리그에서 우리 팀이 상위에 있으려면 그 어시스트나 득점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죠. 근데 그간에는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김현 선수가 이제 상위권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2부 리그 득점왕 가능할까요? 뭐 지금처럼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제가 이제 네. 안병준 선수가 왔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년 유니폼을 안병준 선수를 마킹을 했었는데 네. 더 이상 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거기까지 하시죠. 이거 됐었고 더 이상 얘기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누구로 마킹을 해야 되나 진심으로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내 탓인가. 우리 수원 팬들의 특징이 자기 마킹한 선수가 못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거든요. 내 탓이네요. 내 탓이고. 이게 내 탓인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청주전의 벼락골을 보고 마음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김현이란 두 글자가.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고 지난 경기 빅버드 방문하자마자 줄 열심히 서서 불포 가가지고 카즈키하고 김현을 질러버렸거든요. 그래서 김현 선수가 제가 유니폼을 맞췄는데 활약을 해주니까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김포전에는 김현 선수 유니폼을 입고 갈 예정인데 과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해줄지 너무도 기대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네, 득점왕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남의 수비가 4경기에서 1실점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랑 만난 거였고 우리는 5경기에서 5득점인 상황에서 만난 거였는데 대량 득점이 터졌습니다. 2부 리그에서는 다득점 1위입니다. 수원이. 벌써 두 자리 10골을 이제 만들었고요. 앞으로 공격 작업을 이대로만 나가면 될까요? 일단 염기훈 감독이 이제 5경기 동안에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5경기를 치르면서 2부 리그의 팀들은 이런 전술을 쓰는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걸 잘하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5경기를 치르면서. 스터디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기가 앞으로 한두 경기만 더 나오면 상대 전술에 따른 맞춤 전략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플랜 A가 확실하게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대 전술이나 전략에 맞춰서 좀 유기적으로 사용한다면 플랜 A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부 리그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원이라는 팀 상대로 라인을 올려서 맞불을 붙는 팀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내리겠죠. 우리가 더 주도권을 갖고 아마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야기하는 그 전남이나 청주처럼 라인을 내리는 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과의 경기들처럼 저희가 사이드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경기를 하는 게 밀집된 그 중앙 수비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깨기 위해서. 사이드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경기 중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어떤 전술의 컨셉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전술에서 가장 주요한 어떤 플레이가 반복돼야 된다. 예를 들면 이번 전남전에서는 이시영 선수가 김상준이나 아니면은 유재호 선수한테 주고 그 볼이 다시 김주찬한테 전개가 되는 이 3자 연결이 한 3-4번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 플레이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우리 주요 플레이가 될 텐데 그런 게 좀 나온다는 거에서 포백 전술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많이 활용하면 우리가 좀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모르죠. 김포전에 또 뭘 들고 나올지는. 자, 그걸 봐야 자, 되겠죠. 영기훈 감독님이 새벽의 축구 전문가 패너님 영상 봤다 안 봤다? 아예 봤죠. 100% 봤다. 100% 봤고 이번 영상 보면서 아예 보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해서라도 스터디하는 지도자라면 저는 뭐 그럼요.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시영 선수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복덩이가 왔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복덩이가 왔습니다. 푸른 피가 확실히 흘러 이 선수는. 이시영 선수에 대한 경기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시영 선수는 피부톤도 쿨톤이에요. 파란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래 맞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100경기, 200경기 더 뛰셨으면 좋겠고 전남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른쪽 즉 이시영 선수가 상대하는 자리에서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을 조립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이시영 선수가 적극적으로 올라가 주다 보니까 이시영 선수와 김주찬 선수를 막기 급해서 전남이 잘하던 그런 공격 플레이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간에도 봤는데 발디비아가 거의 맞아요.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더라고요. 그런 거 계속 보면서 내려와서 예, 플레이했죠.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이 선수가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또 프론트도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우리 오른쪽 자원들이 다 부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급하게 영입해온 선수가 잘 이런 데려왔죠. 이렇게 네. 훌륭한 선수를 데려왔다는 게 오랜만에 프런트가 또 제대로 일을 해줬다라는 점은 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 선수도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대원, 콜대원 좀 몸에 맞는 듯한 활약을 했습니다. 계속 센터백에서 비판만 많이 받았었는데 간만에 왼쪽 사이드 풀백으로 나왔거든요. 커너스님이 말씀해 주시죠. 칭찬 좀 해주세요. 대원아 빌드업 잘하더라. 형이 못한다고 까서 미안하다. 그 댓글 너냐? 제가 쓴 건 아닌데 박대원 선수는 지금까지 센터백 땜빵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경기를 하니까 어쩌면 미스가 나오는 게 당연한 선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맞아, 이제 주 과하게 포지션인 많았죠. 사이드로 가면서 경기를 하니까 너무 잘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완벽한 찬스에서 골을 못 넣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 잘했고 빌드업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확실히 빌드업 잘하더라. 지금 이제부터 박대원 선수한테 빌드업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제가 경기 중에 카톡을 잘 못 보는데 경기 끝나고 나니까 그 골다방 단톡방에 전반 내내 축구 못한다고 엄청 뭐라고 5대1로 이기니까 다들 조용히 계셨어요. 거의 뭐 박구석 축구 전문가 추가할못 인정한 건데 이거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아니, 전반전에 카톡 내내 보낸 사람 전데요. 제가 후반 못 봤어요. 아니, 전반전에 좀 빡칠만 했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저만 그랬나요? 잘했는데 이상하다. 아니, 전반전- 은 선수들 아니 난 잘했는데. 믿고 있었어. 너만 네. 난 믿고 있었어. 잘했어. 아니, 전반전에 솔직히 좀 빡칠만 했잖아요. 전반전에 좀 빡칠만 했는데 후반전에 잘해가지고 좀 저도 뭐야 이거?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무한해지는. 예. 저는 뭐 영상으로도 증거가 남아있듯이 염기훈이 뭔가를 보여줄 거다 생각을 해서 일부러 염기훈 선수 머플러까지 챙겨가면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보여줬죠. 어떤 기훈 형이. 그렇기 때문에 뭐 불평을 하시던 분들과는 저는 좀 다르달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진짜 카톡에 막 70몇 개 와 있는 거. 어허. 네, 어쨌든 이기니까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각자 5라운드, 6라운드 각 경기별로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경기 다 김현 선수. 네네, 그렇죠. 네, 저는 다들 김현 선수를 뽑을 줄 알고 다르게 뽑아봤습니다. 일단 5라운드는 이번 시즌 들어서 우리 팀에서 가장 기복 없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양형모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또 무실점이었죠. 안정적인 선방으로 무실점이 이끌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꾸역승을 가능하게 했던 게 양형모 선수고 6라운드는 잘한 경기에서는 원래 또 잘한 선수를 뽑기 더 어려운데 그래도 전남의 공격의 시발점을 제대로 막아낸 이시영 선수가 MOM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발비비아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활약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각 김현 선수, 양영모 선수, 이시영 선수를 각 이 두 경기의 MOM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MOM 선정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전남전에 오랜만에 대량 득점 승리도 그렇지만 오랜만에 포준환이 등장했어요.
포즈난이 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네,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나요? 그 포즈난 팀과 맨체스터 시티 팀이 붙었는데 포즈난 팀이 이겼고 그때 이 포즈난 팀이 뒤를 돌아서 안 봐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세레모니로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시티가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다른 경기에서 본인들의 승리가 확정됐을 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포즈난이라고 하면서 그 포즈난 팀에 대해서 리스펙도 하면서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위세도 과시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다른 팀들도 어떤 경기가 승리가 확정된 경기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저희가 대승을 하다 보니까 트리콜로 지지자분들이 뒤를 돌아서 포즈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나게 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나.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포즈난이 폴란드인가요? 그럴 거, 예, 체코인가? 포즈난, 예, 폴란드, 예, 폴란드. 폴란드 거예요. 예, 동유럽 네, 그 프로축구 팀이 있는 레흐 포즈난인가 그럴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포즈난이 나왔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10년간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15년도인가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 전북전에서 제가 이 경기를 갔었거든요. 어허. 홈 경기에서 카이오가 멋있게 역전골 넣고 이제 몇 분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포즈난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제가 갔던 경기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네요. 앞으로 포즈난을 많이 하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포즈난 보고 네, 이게 네. 좀 다른 얘기인데 포즈난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무슨 뭐 또 막 난동 사건이 일어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아, 뭐 무슨 포즈 난동 뭐 망이 이런 망소이 거구나. 난처럼요? 예, 아, 예, 뭐 무슨 난이 일어났나 뭐야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제 저걸 보면서 야 저거 썸네일 각이다 저거 음, 썸네일 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철룡이한테 뭐 비늘개스 물어본다길래 뭐 그랬죠. 예. 아니, 아니, 그것도 되게 아니, 좋았는데 아니, 아니, 나는 영상을 못 찍은 줄 알았어. 나는 그 포즈난 영상을 아니, 못 찍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당연히 아 저 영상이 네. 없으니까 아 저 썸네일을 하는구나 했는데 아유 영상을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아 아쉽다. 예. 그랬죠. 제가 좀 해명을 하자면 제가 원래 두 가지로 썸네일을 했었어요. 원래 포즈난 그 배경에다가 이렇게 그 썸네일을 하나 만들었었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과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인터뷰 해주신 분을 좀 리스펙하는 차원에서 제가 썸네일을 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건호수님이 전남 팬분 디스리스펙 하신 거나요? 아니 그 리스펙 하는데 아니 저는 이제 몰랐죠. 그걸 아. 몰라가지고 예, 영상 보기 전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거를 듣고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전남 드래곤즈 팬분들이 계신다면 건어스의 인스타 아이디가 건어스5 뭐 이런 걸 겁니다. 찾아가시고 건어스 치면 나오거든요. 예, 앞으로 좀 몇 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이거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전남의 임찬울 선수인가요? 이만울 네. 선수인가? 임찬울이죠? 네. 그 전남이 득점한 이거 그 VAR로 취소되긴 했는데 이제 골 터지고 우리 서포터석 향해서 볼을 그냥 세게 차버렸어요. 또 이렇게 볼에 맞으신 우리 팬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경솔했죠.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그 경기장에 취하더라도 해서 될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좀 우리가 승리한 팀이고 또 더 큰 팀으로서 넓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이렇게 많은 서포터즈 앞에서 경기해 본 적이 오랜만이라 들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려고 들떴다. 넘어가고 싶네요. 아니 이게 희한하게 전남 선수들 첫 골도 그렇잖아요. 저희 동점골 먹었을 때 네, 도발을 했죠. 도발했잖아요. 뭐 관중석에서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도발했었는데 유난히 이날 도발을 하려고 짜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손석영 선수랑 경합을 한 선수도 손석영 선수한테 도발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둘이 또 네. 신경전이 있었죠. 근데 결국 참교육을 당했죠. 예. 그리고 나서의 5골 있었죠.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스타보 선수가 포항 소속으로 있을 때 이제 수원과 이제 개막전에서 만났었는데 스타보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수원 그 서포터석을 향해서 화살 이렇게 쏘는 세레머니를 했다가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맞아요. 관중석을 또 이렇게 막 자극하고 이러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뭐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겠지만 좀 너무 선을 넘는 거는 뭐 어느 팀 선수단이나 선수들
좀 자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테보 선수를 좋아하는 스테보 맘으로서 변명을 하자면 화살처럼 수원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서포트에서 이걸 저한테 이렇게 화살을 보내지 않았을까. 받아준다고? 그리고 화살처럼 수원으로 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아주 수상한 팀과 쓰레기장의 경기장을 지은 팀과 경기할 때 멋있게 골도 넣고 맞아요. 욕도 잘하고 아주 멋있었죠. 스테보 선수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스테보 선수가 이제 수원에서 뛸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심장을 수원 팬들에게 주고 싶다. 유난히 또 생각나네요. 잘 지내고 있으려나 몰라.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 바로 만납니다.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고종훈 감독. 적토마죠, 적토마. 적토마의 김포 FC 승부 예측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네. 홈경기장 공사로 인해서 5월까지 홈경기를 못 치러요. 그래서 계속 지금 원정 경기하고 네, 있죠. 계속 네. 원정 경기 중이어서 그게 그 여파가 경기력으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이 작년만 못하다고 느껴져요. 또 작년만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작년에 김포에 돌풍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그 좋은 수비진이었는데 그 수비진을 구성했던 선수들이 많이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이었던 수비진과 왕성한 활동량이 김포의 강점이었는데 그 두 강점이 많이 좀 사그라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말하자면 그 점을 좀 파고들어서 또 이 기세를 이어나가서 오랜만에 3연승하는 경기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예측해 주셨고요. 건너스님도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제가 김포 경기를 보니까 점유율이 1라운드를 제외하고 적게는 30%, 많게는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랜드하고 1대1로 비겼고 심지어 부산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뭐 물론 전남한테 4대0으로 예. 지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역습에 굉장히 특화된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하던 라인 올려서 공격 축구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는 역습에 크게 혼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남전처럼 이제 차분하게 침착하게 내려서 좀 실리 축구를 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선제골을 먹히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제골을 네네, 먹히게 맞네요. 되면은 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해서 이기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골로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차분하게 경기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 크게 이겨야지. 이렇게 힘 잔뜩 들어간 채로 덤비면 또 라인 컨트롤도 엉망이 되고 그렇게 좀 경기 플랜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멘탈적인 것도 준비를 잘 하시고 수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라인 컨트롤이 있죠. 그래서 라인 컨트롤 잘 해서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단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승점 요거까지 이기면 수원이 또 3연승을 달리기 때문에 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사실상 마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3연승 저희에게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포전까지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번 팟캐스트 마무리하면서 5, 6라운드의 한 줄 평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식이 돌아왔구나. 약한가요? 생각나는 게 없어. 앞에서 다 해가지고 부담 많이 느끼고 있구나. 부담 많이 됐어요. NG 해주세요, NG. 수태식이 돌아왔습니다. 예, 강유님도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전, 전남전 따로 한 줄씩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5라운드부터 한 줄 평. 네, 이제 제가 청주 사는 수원 팬으로 어떤 정체성이 정해지고 있으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좀 써봤습니다. 예. 그래서 청주전의 경우에는 좀 여기 한 줄 평. 귀여워. 그다음에 이제 전남전은 혀라니께 혔다잉.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머리 좀 짰습니다. 네, 그 각 지역의 사투리를 또 묘미를 살리셔서 한 줄 평 남겨주셨고, 제가 한 줄 평 짧게 5, 6라운드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침착해. 왜 그러냐면, 자칫 대승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멘탈적으로 잘 꾹꾹 눌러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김현 선수가 그 경기 끝나고 비하인드 영상에서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우리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 더 친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런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대승했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멘탈 잘 관리하셔서 이길 수 있는 경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 평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김포전 팟캐스트도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 만에 기쁜 소식으로 팟캐스트 마무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여해주신 강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오늘 참여해서 너무 좋았고요. 김포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전 승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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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